야,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는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너네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는 버리면 안 되냐? 11월 중순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마당에는 김장 준비물이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대야, 빨간 고춧가루, 소금에 절여진 배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72세 박정임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이맘때면 아들 부부를 불러 김장을 함께 했습니다. 지은아, 고춧가루 좀 더 넣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 정도면 딱 좋아요. 며느리 지은은 39세였습니다. 결혼 8년 차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녀는 김장을 도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어머니 김치는 정말 최고예요. 우리 남편도 이 맛을 못 잊어해요. 그래. 그럼 이번에 2포기만이라도 가져가거라.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빨간 양념이 골고루 묻은 배춧잎을 하나하나 접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테이프로 꼼꼼히 봉했지요. 잘 먹을게요, 어머니. 지은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편 태수와 함께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42세인 태수는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지요.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잠깐 휴게소 들를게. 화장실 좀 가야겠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차는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뒷좌석에 놓인 스티로폼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이미 김치 냄새가 가득했지요. 아우, 지은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빨간 김치가 비닐봉지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냄새는 더 진해졌습니다. 이거 차에 계속 싣고 가면 토할 것 같은데.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편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김치 봉투를 들고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큰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냄새가 결심하게 만들었지요. 지은은 김치 봉투를 통째로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5분 뒤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다가 쓰레기통 쪽을 보았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닐봉지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지요. 빨간 김치가 보였습니다.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냄새나서 버렸어. 차에서 죽는 줄 알았다고. 어머니가 정성 들여 주신 건데.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데 어쩌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지요. 집에 도착한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지? 김치 맛있게 먹어라. 태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잘 먹을게, 엄마.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지은이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일주일 뒤 이 부부에게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지은은 그날 이후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지요. 태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화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도 김장한다. 와서 좀 도와줘. 응, 엄마. 당연히 가지. 지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는 진짜 최고야. 이번에 많이 가져와야지.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만 꽉 쥐었지요. 처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모 김순희 씨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위와 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라, 태수야. 오늘 고생 좀 해야겠다. 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은 친정에서만큼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지요. 엄마, 우리 집 김치 떨어졌어. 이번에 많이 챙겨줘. 그래, 그래. 걱정 마. 내 포기는 줄게. 장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장모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우리 지은이가 시집 와서 고생 많지? 아닙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잘 챙겨줘야 해. 알았지? 어머님.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김장이 끝났습니다. 장모는 약속대로 김치 내포기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남편 이거 엄청 좋아해.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길이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처갓집 김치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기분 좋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게소 들를게. 태수가 말했습니다. 차는 일주일 전 그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아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갓집 김치가 놓여 있었지요. 태수는 김치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아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전화 통화가 생각났지요. 그는 김치 봉투를 쓰레기통 안으로 던졌습니다. 모두 내 포기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요. 5분 뒤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스티로폼 박스가 보였습니다. 안에서 비닐봉지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야, 저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냄새나서 버렸어. 뭐, 지은은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처갓집 김치가 맞았습니다. 미쳤어. 우리 엄마 김치를 왜 버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려 말했습니다. 차에서 죽을 것 같아서. 냄새 때문에. 지금 장난해.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을 떠밀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정말. 목소리가 떨리며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게소 주차장에서 한참을 싸웠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지요. 그날 밤 지은이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혼하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거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태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지요. 태수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아내와 싸웠다고? 김치 때문에?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은 각자 해먹었습니다. 침실도 따로 썼지요. 지은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못 살겠어. 무슨 일인데? 남편이 우리 엄마 김치를 버렸어. 일부러. 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유가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가 정성 들여준 건데.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시댁 김치 버렸다며? 지난주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냄새가 너무 나서.
남편도 똑같은 말 했잖아. 친구의 말에 지은은 화를 냈습니다. 언니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태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었지만 맛이 없었지요.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 어머니 김치를. 태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2주째 되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먼저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거실에 앉아있던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할 거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너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냐? 우리 어머니 김치도. 또 그 얘기야?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냄새나서 못 참겠어서 버린 거고, 넌 복수하려고 일부러 버린 거잖아. 그게 뭐가 달라?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그 주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그래도 주말에 한번 들러라. 반찬 해놨다.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나 혼자 가도 돼? 왜? 지은이는? 지은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은이 잘 챙기고 다음에 같이 오너라. 응.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태수는 혼자 어머니 댁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담아주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어머니 댁. 태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 가고 싶었어?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회사 화장실에서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지? 지은은 세면대를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동료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지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생리 예정일이 2주나 지나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지은은 약국에 들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지은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어떡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급히 테스트기를 숨겼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지요. 태수는 눈치챘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수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지은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지은을 진찰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지요. 태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 차십니다.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임신하셨어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합니다. 다만 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임신. 아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어. 시어머니 김치 버린 것도 정말 잘못했어. 태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복수하려고. 정말 유치했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주 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된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부모 돼. 둘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지은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배고프면 말해. 뭐든 만들어줄게. 고마워. 지은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좀 갈게. 왜?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지은이랑 같이 갈게.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번에 주신 김치 제가 버렸어요. 냄새가 싫다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그게 태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장모님 김치도 내가 일부러 버렸어. 너희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다시 담그면 돼. 그런데 너희 둘은 왜 이렇게 애들처럼 굴었니?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7주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랬구나. 진작 말하지.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부터 김장은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아기만 건강하게 낳아라. 지은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태수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 친정에도 가야 할 것 같아. 응. 당연하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직접 사과할게.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과 태수는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차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장모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라. 밥 먹었니? 아직이요. 어머니, 태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번에 어머님이 주신 김치를 제가 버렸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유치한 감정 때문에 장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시댁 김치를 버렸어. 뭐? 냄새 난다고. 휴게소에서 버렸어. 그래서 태수가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장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둘. 참.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속상하셨겠구나. 우리 딸이 그랬으니 엄마, 미안해. 됐어. 너도 며느리고 나도 시어머니였어. 다 이해해. 장모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니?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임신했습니다. 장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어머님.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장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축하한다.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는 김치를 다시 포장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버리지 마라. 알았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태수가 공손히 받았습니다. 지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버려. 약속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양가 어머니가 주신 김치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싸웠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김치 때문에 근데 말이야, 지은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깨달은 것 같아. 뭘? 가족이란 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라는 걸. 태수는 잠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앞으로 더 잘하자. 응.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태수는 퇴근하면 매일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오늘도 건강하게 있었어? 지은은 그런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모가 동시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돈. 좋은 소식으로 오래간만에 뵙네요, 사돈. 두 분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야죠. 그럼 전 김치찌개 끓일게요. 우리 딸이 요즘 그게 땡긴대요. 두 어머니는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태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기하다. 우리 엄마들이 저렇게 친하실 줄은. 김치 사건이 오히려 약이 됐나 봐. 태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기댔습니다. 우리도 좋은 부모 되자. 응, 당연하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주 위해서 자주 모이자. 장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아이는 많은 사람의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해요. 지은은 두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태수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해도 잘 가르쳐 주세요. 걱정 마라. 우리가 다 도와줄게.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싫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지은과 태수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야.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뭐가? 부모 말이야. 아이 키우는 거. 태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 우리 이미 많이 배웠잖아. 뭘? 서로 이해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김치가 가르쳐줬네. 작은 것부터 시작이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치를 버렸던 그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지은과 태수는 이제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참 유치했지? 그래도 덕분에 배웠잖아. 뭘?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서로 노력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김치 사건은 이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이 되었지만 결국 더 단단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